오늘 시장 하루 좀 나쁘지 않게 흘러왔었고, 계속해서 주도 테마를 가진 종목은 좀 없는 모습이에요. 그래서 계속 친환경 에너지 좀 위주로 좀 테마를 보면서 뭐 로봇, 뭐 게임, 뭐 폐배터리, 또 2차 전지, 뭐 바이오 섹터, 에너지 오늘 좀 튀어주나 싶었는데 에너지에서는 오늘 따로 매매를 하진 않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친환경 에너지 중에서도 수소 원전 한번 좀 시세 줄 때 되지 않았나. 그래서 원전, 보선 파워텍이랑 그다음에 두산, UB 또 시세를 오늘 한번 줬고요. 그다음에 로봇, 그다음에 풍력, 태양광에서도 여전히 단타 좀 가능한 종목들이 있었고, 주택 공급 대책에서는 오늘 저도 좀 손절을 쳤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좀 재료 소멸 관점으로 볼지 아니면 좀 재료가 고치화되면서 앞으로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지 그거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, 아무래도 좀 재료 소멸 관점으로 좀 사람들이 좀 많이 본 것 같아요. 그래도 재료 소멸 관점으로 좀 보더라도 앞으로 이제 로드맵이 구체화됐기 때문에 건설주들은 계속해서 봐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. 게임주들도 나쁘지 않게 좀 움직여줬고요. 바이오 섹터에서는 오늘 박셀바이오, 제가 뭐 수요일인가 저번 주 수요일인가 화요일 영상에서 얘기했었는데 박셀바이오 또 매매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생각보다 갭이 좀 많이 안 떴어요. 갭을 아예 안 뜬 상태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시가 매수를 하고, 왜냐면 어차피 얘는 떨어지더라도 손절 라인이 정해져 있죠. 이 지지 라인, 금요일날 지지해줬던 라인, 이 부분을 손절 라인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으로 좀 잡고 들어가고, 다음에 맨 처음에 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게 또 받쳐줄 구간에서 또 받쳐주고 다시 빠르게 회복을 해주면서 요런 자리에서 또 저항을 받았죠. 앞에 저항대 또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. 그래서 요런 자리를 일단 매도 포인트로 좀 봤고요. 그래서 여기서 다 수익을 좀 체결했습니다. 그러자마자 바로 이렇게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왔는데, 만약에 대명에너지가 계속해서 투매가 나올 거였으면은 이런 식으로 좀 계단식 하락을 갔어야 되는데 옆으로 좀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힘은 좀 살아있다, 이걸 좀 보면 될 것 같고, 3일선, 그 다음에 5일선, 11선, 20선 좀 올라오면서 이동평균선에 대한 조정 또는 어느 정도 약간의 가격 조정을 거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동국 SNC도 마찬가지로 얘는 오늘 시가에 좀 갭이 좀 떴어요. 제 같은 경우는 시가 매매를 하지 않았고, 얘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앞에 이렇게 밀리죠. 이 밀리는 자리가, 잠시만요. 잠깐 집에 누가 벨을 눌러가지고 죄송합니다. 그래서 앞에 여기 저항받던 자리가 또 어제, 아니죠, 금요일날 또 저항받던 자리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오고 버티고 돌파를 하게 되면 더 사야지, 더 사야죠, 사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밀리게 됐죠. 밀리게 되면서 제가 아까 대명에너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밀리고 옆으로 좀 버텨주는 모습이 나와요. 그러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올랐다가 내리는 모습이 나오죠. 7,200원을 한 좀 매수 타이밍을 잡고 전고점, 오늘 오전의 고점을 매도 타이밍을 잡으면서 동국 SNC도 계속해서 보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수익이 났지 않나,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OCI SDN 같은 경우에는 오늘 따로 매매를 하지 않았어요. 오늘 OCI도 제가 본 기준에서는 아침 시가에 좀 샀다면은 좀 매도를 하면서 또 괜찮게 또 수익을 얻었을 것 같은데, 일단 OCI SDN은 매매를 하지 않았고, 방산, 하나에어로스페이스, 한국항공우주, 현대로텐도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.
현대로템도 계속해서 좀 높은 자리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한 번 더 좀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포지션에 위치해 있습니다.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또한 어느 정도 지금 가격존이 들어가고 있고, 만약에 더 내려오게 된다면은 요런 지지대나 아니면은 그 밑에 지지대에서 분할 매수 들어가 스윙 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. 지금 또 21선 위에서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힘이 계속 살아있는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. 1도 이동평균선에 대한 조정을 좀 하고 있는데, 얘 같은 경우는 요런 구간 67,500원대를 좀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면은 또 좋아 보이는 구간이죠. 손절 라인도 되게 타이트하게 잡아서 가면은 충분히 스윙으로도 스윙이 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. 그 CS 베어링, CS 윈드 중에서 오늘 전 CS 윈드만 좀 매매를 했고요.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손절이 좀 나왔습니다. 얘 같은 경우에 왜 손절이 나왔냐 보시면은 요런 자리죠. 요런 자리에서 어제 요런 구간이었고, 저항을 받는 것까지는 봤는데, 저는 솔직히 요런 자리에서 좀 기술적 반등, 요런 자리에서 좀 기술적 반등을 좀 보고 매매에 들어갔는데, 자, 손절 라인 좀 짧게 잡고 들어갔습니다. 여기 터치하면은 무조건 손절이다 했는데, 터치해가지고 약간 좀 손절을 쳤고, 왜 좀 더 봐도 되는데 왜 손절 라인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갔냐. 시장에서 주도 테마가 오늘은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었어요. 최근에 돈이 많이 들어왔던 종목이지 주도 테마의 성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좀 짧게 들어갔습니다. 자, 그리고 에브리보 제가 얘기를 했었죠. 차트 위치 괜찮다. 장기 이평선 121선 위로 들고 올라온 괜찮다. 어제 얘기했었고 121선 위에서 또 좋게 또 출발 해주면서 그냥 뭐 냈다 시가면서 하고 그냥 종가에 팔았습니다. 같은 경우에는 퍼스텍 또한 마찬가지로 장기 이평선 살짝 걸치면서 출발해서 시가에 사서 잔마감 때 좀 정리를 했습니다.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요 자리 괜찮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요 자리에서 좀 스윙으로 들고 가고 있고요. 요런 자리죠. 아이고, 요런 자리에서 왜냐 여기 몸통값 그래서 전 요 자리에서 좀 스윙을 좀 들고 가고 있고, 물론 27,500원이 매수가가 아닙니다. 왜냐면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가는 이거만 좀 높겠죠. 이 몸통의 중심값 정도 28,100원인가 그럴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저는 스윙으로 좀 들고 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게임주들도 제가 계속 봐야 된다 했죠 어제. 그래서 위메이드, 컴툴스 홀딩스 나 괜찮게 움직여줬는데 일단 컴툴스 홀딩스를 매매를 했어요. 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뉴스를 붙여준 것도 없이 오전에 매수세 들어왔다가 내렸다 들어왔다 내렸다 들어왔다 내렸다 하는 게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. 그러면서 여기서 쌍바닥 만들고 좀 한번 들어 올렸다가, 그래서 쌍바닥 만들고 들어 올리고, 그리고 컴퓨터 홀딩스 절대 가벼운 종목이 아닙니다. 근데 이렇게 좀 들어 올리는 거는 좀 누군가 있지 않나. 그래서 저도 여기서 좀 매수를 해보고, 손절 라인은 담났죠. 요거보다 살짝 아래인 63,300원 부근이었 250원 63,300원 부근이었습니다. 그래서 좀만 더 빠지면 바로 팔고 튀어버리자 이 생각을 했는데, 쌍바닥 만들고 올라오는 모습, 요거는 일봉상에서도 좀 자주 나오는 모습이고 분봉상에서도 좀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 좀 관심 종목에서 담아두고, 그런 종목들에서 이런 움직이 나오면은 잘 보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481선 일단 뚫는 게 좀 먼저 급선무인 것 같네요.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는 매매를 따로 하지 않았지만 일단은 또 괜찮게 움직여줬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제가 손절을 쳐인 범양건영, 일단 시가
매수를 했어요. 왜? 오늘 재료 소멸인가 하면서도 왜 했을까? 일단은 혹시나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 도박이죠. 그리고 차트도 옆으로 좀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지금도 차트가 완전히 깨진 건 아닙니다. 왜냐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이죠. 그래서 시가에 매수를 하자마자 좀 이렇게 바로 빠지길래 어차피 기술적 반등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. 왜냐면 악재가 없으니까요. 그래서 기술적 반등 좀 나오고 나서 매도를 좀 해가지고 약간의 좀 손절을 좀 쳤습니다. 그리고 MPC, 세비캠, 성일 하이텍은 좀 패스를 했고요.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. 오늘 시가도 나쁘지 않게 오늘 시가 2%인가 3% 갭던 동안에 시가 오늘 2%인가 3% 갭된 걸로 봤는데 제가 좀 늦게 봤나 보네요. 좀 9시 한 몇 분 좀 지나서 봤으니까 저는 시가가 갭든 줄 알고 매수를 했다가 그게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요렇게 저점을 좀 계속해서 높여가는 걸 볼 수 있어요. 차트를 보면은 앞에 고점 요런데 다 돌파해주고 지지해주고 깔끔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죠. 저는 여기 전고점까지 받고 전고점을 해서 매도를 걸어놨는데 너무 시원하게 뚫어줬어요. 그래서 한 번 더 사고 또 잔망감 때 다시 또 팔았는데 박셀바이오가 힘이 진짜 지금 좋은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죠. 거래대금도 탄탄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박셀바이오는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또 교육 관련해서 또 메가 MD 고교 학점제 뉴스 붙여주면서 올라왔는데 메가 MD 같은 경우는 자리가 좀 상당히 좀 매력적인 자리죠. 요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양봉의 중심값 부근에서 오늘 시가를 또 출발을 했고요. 근데 저도 뉴스 나오기 전까지 몰랐습니다. 그래서 시가 출발하고 뉴스 좀 붙여주면서 그냥 일단 매수를 하고 항상 재료에 대해서 이문점을 가져야 되는데 교육주들이 상한가를 좀 잘 보내줘요. 그러면 상한가도 잘 풀리고 보이는 것처럼 상한가 풀렸던 거 보이죠. 그래서 그냥 상한가에 매도 걸어놨었는데 팔려가지고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. 그래서 계속해서 보던 테마에 좀 볼 것 같아요. 이제 주택 공급은 좀 빠졌고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네요. 그리고 원전 얘기를 안 했구나. 원전 오늘 제가 보성 파워텍 매매를 했었는데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도 그냥 시가에 샀어요. 야, 원전이 좀 갭이 좀 많이 떴어요.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는 시가에 사고 이렇게 밀리는 걸 보면서 저는 손절 라인을 요 라인을 잡았습니다. 6,100원. 근데 6,100원 터치 안하고 또 버텨주죠. 그래서 본절 뭐가 살짝 위에 오면은 좀 팔아야겠다 요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.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6,600원 6,650원 이렇게 좀 걸어놨었는데 좀 체결돼가지고 좀 수익을 챙겼고요. 그리고 동양 EUB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쳤습니다.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내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요런 단봉들이 좀 많이 나오는 패턴들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죠. 그래서 시가 나쁘지 않게 출발해가지고 시가에 좀 샀지만 결국 그냥 손절을 쳤습니다. 네,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도 좀 계속해서 보던 테마 위주로 좀 볼 것 같습니다. 네, 하루도 준비 잘해서 수익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